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암호화폐 자산을 노리는 그런 사이버 위협, 크립토 피싱에 대한 최신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암호화폐, 이게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걸 탈취하려는 수법도 정말 날로 진흥화되고 있어요. 특히 암호화폐 거래는요. 이게 한번 딱 체결되면 사실상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어떤 위협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우리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크립토 피싱의 정말 다양한 유형부터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이제 개인과 조직 차원의 예방, 또 대응 전략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회공학적 기법까지 분석하고 있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피싱하면 그냥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 링크 누르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이게 훨씬 복잡하고 진짜 악랄해지는군요. 예를 들어서 뭐 오랜 기간 신뢰를 막 쌓은 다음에 거액 투자를 유도해서 돈을 가로채는 그 돼지도살 스캠. 이런 방식은 정말 섬뜩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수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 걸까요? 혹시 자료에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찾으셨나요? 네. 중요한 지적이세요. 자료들을 보면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그 단기간의 고수익, 이걸 얻고 싶어 하는 기대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바로 이 돼지도살 스캠이 이런 심리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대표적인 예죠. 여기에 더해서 뭐 로맨스 스캠이랑 결합되기도 하고 가짜 투자 전문가 행세하는 그런 리딩 사기도 아주 흔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PC 자원을 몰래 써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크립토 재킹까지 등장했죠. 이게 랜섬웨어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지만 탐지가 어려워서 공격자에게는 이게 꾸준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교활한 것 같아요. 와, 실제 피해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2022년에 그 로닌 네트워크에서 6억 달러 이상이 털렸다고 하고 FTX 거래소 파산 때도 엄청난 자금이 유출됐었죠. 국내에서도 그 2조 원대 피해를 냈다는 V글로벌 사건처럼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정말 막심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들의 활동입니다. 이 그룹들은 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암호화폐 탈취를 활용하고 있어서 그 위협 수준이 좀 달라요. 뭐 탈중앙 금융, 디파이 플랫폼이든 중앙화된 거래소든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수법도 계속 진화시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 해킹 사건들은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중앙화된 시스템 그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뚫려버리면 이건 뭐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사기부터 국가적인 해킹 위협까지 듣고 보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위협들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분명한 링크나 이메일, 그리고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은 일단 경계하고 봐야 합니다. 한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아무도 믿지 말고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기에 더해서 그 강력하고 고유한 비밀번호 설정하고 다단계 인증, MFA라고 하죠. 이거 활성화하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MFA는 그냥 비밀번호 하나 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해커가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아내도 추가 인증 단계, 예를 들면 뭐 휴대폰 인증 코드 같은 거, 이게 없이는 접근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죠. 조금 더 기술적인 방어책을 말씀드리면 그 개인 키를 인터넷이랑 완전히 분리된 실물 기기에 복원하는 방식, 하드웨어 지갑 또는 콜드 월렛이라고 부르죠. 이걸 사용하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상태인 소프트웨어 지갑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해킹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물론 뭐 사용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보안성은 비교가 안 되게 높습니다. 그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 이거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요. 또 크롬의 세이프 브라우징 같은 웹 브라우저 보안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소를 선택할 때는요, 해당 거래소가 고객 신원 확인, KYC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KYC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서 자금 세탁이나 사기꾼들의 익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아주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국번 없이 112나 182로 전화하시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KSAA 보호나라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상담이나 신고가 가능해요.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게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크립토 피싱의 위협은 정말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기술적인 방어책하고 또 사용자 스스로의 끊임없는 경계심,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정확합니다. 보안이라는 게 한 번 딱 설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위협에 대한 적응, 이게 필요한 과정인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보안 시스템 강화하고 또 임직원 교육에도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현재 우리가 쓰는 하드웨어 지갑이나 다단계 인증, 이걸 넘어서는 미래의 암호화폐 보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 혹은 이걸 막아낼 아주 혁신적인 방어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좀 더 깊은 고민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